장학은 교사의 교수행위와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지원활동입니다. 결국 장학의 목적은 교사의 수업 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장학의 주체와 방법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을 살펴볼 수도 있고 동료 교사들이 서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개선할 수도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장학에는 약식장학, 임상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컨설팅장학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구분하려면 누가 장학을 주도하는지, 수업을 직접 관찰하는지, 어떤 관계에서 진행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약식장학입니다. 약식장학은 교장이나 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학급을 순시하거나 수업을 참관한 뒤 교사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장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교장이나 교감, 짧은 시간, 간헐적인 학급 순시와 수업 참관입니다. 간헐적이라는 말은 정해진 기간에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가끔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약식장학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일상적인 학교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교장이나 교감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학급을 살펴보면서 학교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사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 학교 교육 전반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교장이나 교감의 각적스러운 학급 순시를 감시나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이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교사를 통제하는 활동처럼 느껴질 수 있죠. 따라서 약식장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사와 교장, 교감 사이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식장학이 교장이나 교감이 짧은 시간 동안 수업을 살펴보는 방식이라면 임상장학은 교사와 장학 담당자가 미리 협의하고 실제 수업을 직접 관찰한 다음 관찰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 개선 방안을 찾는 체계적인 장학입니다. 임상장학은 교실 안에서 교사와 장학 담당자가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교사의 수업 기술 향상과 전문성 성장을 지원하는 교사 중심의 장학입니다. 장학 담당자는 장학사나 교장, 교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장학의 핵심은 직접적인 수업 관찰과 대면적 상호작용입니다. 장학 담당자는 막연한 인상이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업을 관찰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교사와 함께 분석합니다. 임상장학의 초점은 교사의 인성을 평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관찰할 수 있는 수업 행동과 교수 활동을 분석하여 수업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학생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수업 시간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또한 장학 담당자와 교사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르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료적인 관계를 지향합니다. 교사의 잘못이나 실패를 비난하기보다 잘된 부분은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상장학의 절차는 계획협의회, 수업관찰, 피드백협의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협의회입니다. 교사와 장학 담당자가 수업을 관찰하기 전에 만나 무엇을 관찰할지 협의합니다. 교사가 개선하고 싶은 수업 기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찰할 내용과 방법을 함께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장학 담당자가 자신의 기준으로 교사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도움받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관찰해야 임상장학이 교사 중심의 장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 관찰입니다. 장학 담당자가 교실을 방문하여 실제 수업을 관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합니다. 계획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협의회입니다. 교사와 장학 담당자가 수업 관찰에서 수집한 자료를 함께 분석합니다. 수업이 잘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활용할 수업 기술과 개선 전략을 함께 찾습니다. 임상장학이나 자기장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연습 기법으로 마이크로 티칭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학생 수, 수업 시간, 수업 내용을 축소하고 한두 가지 수업 기술에 집중하는 축소된 연습 수업입니다. 전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나 설명, 강화와 같은 특정 수업 기술을 짧게 연습하는 겁니다. 수업을 녹화하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 다시 계획하여 같은 기술을 재수업합니다. 이처럼 계획, 수업, 피드백, 재계획, 재수업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업 기술을 향상합니다. 임상장학은 실제 교실 수업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는 장학입니다. 마이크로 티칭은 학생 수와 수업 시간 등을 축소하여 특정 수업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기법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임상장학이 교사와 장학 담당자의 1대1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다면 동료장학은 2 이상의 동료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장학입니다. 동료장학은 동학년이나 동교과교사, 관심 분야가 같은 교사 또는 유능한 교사와 처임교사 등이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상호 조언하면서 함께 연구하는 장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료 교사, 상호 수업 관찰, 상호 조언, 공동 연구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수업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역할을 바꾸어 수업을 관찰하고 조언하면서 함께 수업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동료 장학은 교사들의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초로 합니다. 관리자의 일방적인 지시보다 동료 교사들의 공동 관심과 필요에 따라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료 장학에는 공식적인 활동과 비공식적인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학교가 정식으로 수업 공개와 협의회를 계획할 수도 있고 동료 교사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수업에 관한 조언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 장학의 장점은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수업의 장점과 문제점을 동료의 관찰과 조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교사 사이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동료 관계가 좋아지고 수업에 관한 협력이 학교 전체에 확산되면 개별 교사의 전문성만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개인적 발달과 함께 학교의 조직적 발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료 장학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자기 장학은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과 전문성을 개선하는 장학입니다. 자기 장학은 외부의 강요 없이 교사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자율적인 장학입니다. 다른 사람이 개선할 내용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필요와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기 장학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자기 반성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한 뒤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자기 장학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자신 실제 수업을 녹화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업할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말투나 질문 방식, 학생의 반응, 시간 운영 등을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업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마이크로 티칭을 자기 장학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동료 교사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자기 장학의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장학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견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자기 장학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각종 연수와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와 학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교육 이론과 수업 방법을 배우는 것도 자기 장학의 방법입니다. 자기 장학의 장점은 교사의 필요와 수준에 맞는 전문성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지시에 따르기보다 교사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발성과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장학이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운 뒤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장학이 효과를 거두려면 교사의 높은 자율성과 자기 성찰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컨설팅 장학입니다. 컨설팅 장학은 학교나 교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장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 내외의 전문성을 갖춘 장학 요원이 학교와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의뢰에 따라 학교 운영이나 교수 학습과 관련된 직무상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장학입니다. 컨설팅 장학은 수업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연구학교 운영처럼 학교 운영 및 교수 학습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컨설팅 장학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컨설턴트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컨설턴트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 방안을 조언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안을 선택하고 실제로 실행할지는 의뢰한 학교나 교사가 결정합니다. 컨설팅 장학의 원리는 자발성, 독립성, 전문성, 자문성, 학습성, 한시성의 6가지입니다. 이 6 원리는 질문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먼저 누가 컨설팅을 시작할까요? 학교장이나 교사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여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발성입니다. 상급기관이나 관리자의 강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자발적인 의뢰에 기초합니다. 그렇다면 컨설턴트와 의뢰인은 어떤 관계일까요? 지시하고 복종하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컨설턴트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명령하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조언합니다. 이것이 독립성입니다. 누가 컨설턴트가 되어야 할까요? 해강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학교나 교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어디까지 개입할까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조언하지만 의뢰인을 대신하여 교육활동이나 학교 경영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실행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자문성입니다. 컨설팅이 끝난 뒤 의뢰인에게는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당장의 문제만 해결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컨설턴트는 이를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습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턴트와 의뢰인의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에만 유지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계속 지시하고 감독하는 관계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시성, 즉 일시성입니다. 컨설팅 장학은 자발적인 의뢰에서 시작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끝까지 의뢰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5가지 장학을 한 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장이나 교감이 짧고 간헐적으로 학급을 순시하거나 수업을 참관한다면 약식 장학입니다. 교사와 장학 담당자가 사전에 협의하고 실제 수업을 직접 관찰한 다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드백 협의회를 진행한다면 임상 장학입니다. 2 이상의 동료 교사가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상호 조언하면서 함께 연구한다면 동료 장학입니다. 교사가 외부의 강요 없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자신의 수업을 반성한다면 자기 장학입니다. 학교나 교사가 직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받는다면 컨설팅 장학입니다.
5가지 장학은 모두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다만 누가 장학을 주도하는지, 어떤 관계에서 진행하는지, 수업을 직접 관찰하는지, 문제 해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교내 자율장학이 실제 수업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장학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장학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실제 수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학을 실제 수업 문제 해결과 연결하고 수업 기술이 우수한 교사가 인정받고 우대받는 학교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리자에 의한 일방적인 장학입니다. 모든 교사에게 같은 장학 방법을 적용하면 교사의 발달 수준과 필요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교사의 특성에 따라 장학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선택적 장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임 교사에게는 표준적인 교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진 교사에게는 동료와 협력하는 장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교사에게는 자기 장학을 통해 스스로 수업을 개선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장학 여건의 부족입니다. 교사에게 수업과 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장학에 참여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현장 업무를 줄이고 장학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확보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전문적인 장학 인력의 부족입니다. 모든 교과의 수업을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교과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장학 담당자로 선정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효과적인 장학을 위해서는 교사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통제하기보다 교사의 경력과 발달 수준, 수업 문제와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장학 유형을 선택하여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